자, 일단은 이제 라리가 경기 먼저. 그라나다 대 이제 베티스.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쵸? 양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한 명 퇴장당한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 그라나다의 그런 최근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3경기 지금 1무 2패로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으로 이번 시즌 역시 지금 홈보다 원정 경기력이 더 좋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베티스가 원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그라나다 역시 이제 리그에서 뭐 수비가 거의 최악체인 만큼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양팀 다 어느 정도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경기 자체는 그래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라나다가 좀 홈이었던 경기들은 거의 이제 그라나다가 좀 템포가 홈에서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자체도 좀 템포가 빨리 흘러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조합본이랑 추천표 같은 경우에는 분석 빠르게 끝낸 다음에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소지사랑님. 자,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 홈에서 그라나다가 경기를 치를 때는 좀 대부분 경기 템포가 좀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원래 소지사랑님께는 그 일주일 패키지 구매하신 것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원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1일을 더 연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지사랑님. 어쨌든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시만요. 일단은 그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원래는 이제 한 번에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쏘신 분들께는 한 번에 그냥 아무래도 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후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분이랑 추천표 제가 보내드렸고,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면은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라리가에서 이제 최하위권에 위치할 만큼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근데 원정 베티스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좋지 않아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수비가 안 좋은 그런 그라나다일지라도 현재 지금 원정 베티스의 공격력을 믿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라나다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원정 베티스도 솔직히 이긴다는 보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승패를 굳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라나다 사이드 볼게요. 이거는 그라나다 프랜슨.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우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고, 우선 뭐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패 중으로 이번 시즌 지금 홈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홈에서 강했던 그런 셀타비고와 다르게 좀 최근 홈에서는 많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아직 득점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뭐 이제 득점을 한 경기는 전부 다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홈에서 골이 터질지가 좀 관건인 경기고,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지금 최근 2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와 좀 비슷하게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와 좀 비슷하게 또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팀 다 홈 원정 정도의 차이 빼고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셀타비고는 홈에서 지금 전패 중이고 득점이 없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전패 중 그리고 득점이 없는 상황.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양팀 다 각각 지금 홈과 원정에서 지금 부진하고 있지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네, 뭐 결과적으로 졌긴 했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 70분경까지 셀타비고가 이제 2대 0으로 리드를 하면서 솔직히 뭐 거의 다 잡을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그런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막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자, 물론 뭐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의 셀타비고의 경기력은 좀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도 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럴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알라베스의 경기력은 지금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셀타비고가 전승을 거둘 만큼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홈인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셀타비고 승.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가 이제 2~3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 그리고 공격수가 지금 한 명 결장입니다. 현재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 누수가 많죠. 뭐 이제 데파이, 르마르,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데파울,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쇠인지 등 굉장히 좀 부상자가 많은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지금 뭐 1무 2패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제대로 된 득점 기회를 좀 얼마 못 만들면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세비야 경기에서 이제 오사수나가 패스 성공률이 60% 초반대로 굉장히 좀 패스에서 부정확했어요. 원래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패스가 좀 굉장히 좀 정확했던 그런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많이 패스가 부정확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 또한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이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분위기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상자들이 많은 데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원이 약해졌긴 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오사수나에 비해서는 중원이 더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원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중원 싸움은 확실히 뭐 이제 오사수나가 뭐 우세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상이 많긴 하지만 충분히 좀 극복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전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사수나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계속해서 무득점을 하면서 지금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오사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이긴 게 이제 2014년입니다. 그만큼 뭐 10년 가까이 지금 승리가 없었어요. 그만큼 확실히 오사수나가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 이 정도로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상승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어는 승, 그 2.5 기준 영어로 언더 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에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경기. 자, 프로시노네 칼초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프로시노네 먼저 보면은 일단 지금 기세가 굉장하죠. 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리그 극초반이긴 하지만 레체와 더불어 지금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단 뭐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집중력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적게 만들어도 그거를 다 이제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 원정에서는 다소 경기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피오렌티나의 그런 원정 경기를 살펴봤을 때 일단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는 이제 대패, 그리고 이제 행크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는 2대 0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우디네세가 이제 일방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만든 유슈팅 2개를 전부 득점으로 만들면서 경기 내용은 좀 많이 밀렸지만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승리는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결과와 다르게 경기 내용은 우디네세한테 많이 밀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근데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를 뛰고 이틀 만에 돌아와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약간 좀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진 우디네세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거는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걸 좀 반증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프로시노네 상승세,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의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 그리고 원정에서의 최근 좀 저조한 경기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프로시노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프로시노네 칼초, 이거는 프랜스,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시노네 칼초 프랜승,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볼로냐. 자,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네,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레체와 그리고 라치오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볼로냐 역시 홈 베로나와 나폴리 상대로 지금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양 팀 다 승은 없지만 최근 페이스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팀이거나 강팀들 상대로 그래도 무승부의 결과를 거뒀다 보니까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두 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기보다는 다소 좀 신중하게 그런 접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다소 좀 지루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몬차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에서의 몬차는 좀 공격에서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홈 이점을 받는 몬차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몬차가 볼로냐 상대로 쉽게 경기를 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승패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몬차 햄무 무승부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하고 2.5 기준은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디로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노바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언더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노아 대 이제 AS 로마. 자, 우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마다 경기력 편차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좀 경기력의 기복이 좀 심한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휴식기 이전에 그런 부진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수비에서도 점점 지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원정이라고 해도 점유율 자체는 로마가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로마가 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아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런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로마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제노아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로마의 수비를 좀 쉽게 뚫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고, 자, 그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복이 심한 제노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기복이 적고, 그리고 좀 최근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갖춘 로마가 좀 더 믿을만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로마가 굉장히 좀 우세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건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로마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로마 승. 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원정 로마가 솔직히 대승하는 그림은 그렇게 좀 많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거 고배당으로 도전한다면은 저는 햄무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리에 A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레디비시 한 경기 알크마르 대 헤라클레스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즈볼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하면서 지금 호벤과 함께 리그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한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이제 알크마르 경기력을 당연히 인정을 하긴 하는데, 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3점 리드 한 게
이제 후반에 4골 실점하면서 역전패 당한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크게 남아가지고 네,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네, 사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알크마르 지금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흐름이 좋았다가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좀 경기력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이번 시즌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트레흐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30점을 했고, 그리고 최악체인 폴란드 상대로도 이제 막판에 2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지금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수 모두 좋은 그런 알크마르 상대로 헤라클레스가 과연 좀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 양 팀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여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네,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지금 뭐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알크마르가 템포 조절하면서 그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수 방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좀 경기력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면에서도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크마르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이끌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력, 분위기, 그리고 홈 원정에서의 차이 등 지금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모두 지금 알크마르가 우세하지만 한 가지 약간 고려 사항은 지금 알크마르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1점까지 소화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다소 지금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폼만 봤을 때는 원정 헤라클레스 상대로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알크마르 승. 네, 그리고 뭐 핸디로는 뭐 마인승까지도 한번 네,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네, 3.5는 애매해서 네, 그거는 또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